장모님, 우리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요? 문제없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우리는 서로의 고독감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58살 장모 은주와 4살 지훈. 장마철 오래된 집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위태로운 감정. 손전등 불빛 아래 마주친 눈빛. 떨리는 손끝의 설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밤의 은밀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누군가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의 금기를 넘나드는 장마철 로맨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24살 보통의 직장인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금요일이었어요. 아내 서연이가 또 출장을 갔거든요. 요즘 한 달의 열흘은 집을 비우는 듯해요. 혼자 치킨을 시켜놓고 있는데 장모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훈아, 집에 전등이 자꾸 깜박거리는구나. 시간 괜찮을 때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제가 뭘 전문이라고 전등을 봐달라고 하시는지. 하지만 마다할 수도 없었죠.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청주까지 차로 1시간 가는 길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마철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장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꽤나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2층짜리 오래된 양옥집.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부터 거주하셨던 집이에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너라, 고맙다.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은주 씨, 58살 미술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훅 찔렀어요. 유화 물감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아, 냄새가 심하지? 그림 그리다가 환기를 깜빡했네. 괜찮습니다. 예술가의 향기잖아요. 예술가라니, 그저 취미일 뿐이야. 장모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풍경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외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림들이었죠. 저기 거실 전등이 문제야. 올려다보니 정말 전구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전구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다리 가져다 주마. 사실 저는 이런 작업에 영 소질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른 직원을 부르거든요. 하지만 장모님 앞에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었죠. 남자로서의 체면 같은 게 있잖아요. 사다리를 펴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인데? 아래에서 장모님이 염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느껴져서 더욱 긴장되었죠.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들어오라고 노크하는 것만 같았어요. 전구를 돌리는데 정말로 안 빠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단단히 박혀 있지? 몇 번을 돌려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전구가 녹이 새우러부터 버린 것 같았어요. 힘들면 그만하고 내려오너라. 아래에서 장모님이 사다리를 굳게 잡고 계셨어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남자의 끈기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힘을 주는 순간 전구가 갑자기 쑥 빠지면서 저는 뒤로 휘청했어요. 완전히 희극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장모님이 재빨리 제게 달려와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얼굴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숨결까지 느껴질 정도로요. 괜찮니? 장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 생각보다 훨씬 고운 눈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갑자기 넘어질 뻔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멋쩍게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정말 무서웠다. 다칠 뻔했잖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새 전구를 조심스럽게 끼웠어요. 이번엔 천천히, 안전하게요. 스위치를 올렸더니 환하게 켜졌어요. 와, 아주 밝아졌네. 장모님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불이 켜지니 벽에 우리 그림자가 비쳤어요.
제가 키가 더 크니까 장모님 그림자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였죠. 마치 뒤에서 껴안고 있는 것처럼요. 그림자가 재미있구나. 장모님이 그림자를 보며 웃으셨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 이런 상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어색하게 대꾸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손을 들어서 그림자로 하트를 만드셨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아, 그거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저도 따라서 손으로 토끼를 만들어 봤어요. 이건 어때요? 귀엽네. 장모님이 까르르 웃으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아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치 친구 사이처럼 편안해졌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건 분명했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제 마음 한편에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창밖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네. 전등을 끄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꺼지지? 몇 번을 눌러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스위치가 고장났나 보구나. 장모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배선을 점검해 봐야겠어요. 사실 전기 쪽은 정말 아는 게 없거든요. 유튜브를 검색해 봤어요. 스위치 교체 방법이라고 검색했죠. 우와, 세상 정말 편해졌다. 모든 게 유튜브에 다 있네. 그러게요. 저도 요리할 때 항상 참고해요. 요리도 하니? 네. 아내가 없을 때는 혼자 해 먹어야 하니까요. 대단하구나. 요즘 남자들은 다들 잘하는구나. 유튜브를 보니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어요. 일단 차단기부터 내려야겠어요. 배전반을 찾아서 해당 스위치를 내렸어요. 그러자 집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어머나 캄캄해라. 핸드폰 플래시 켜드릴게요. 요즘 핸드폰 플래시가 정말 밝더라고요. 옛날 손전등보다 훨씬 밝아요. 스위치 커버를 열어봤는데 정말 낡은 상태였어요.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새 스위치를 사와야겠어요.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구나. 뭘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다시 전기를 켰어요. 하지만 스위치로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죠. 일단 커피라도 한 잔 할까? 장모님이 제안하셨어요. 부엌에 앉아서 원두 커피를 마셨어요. 직접 내리신 커피라 향이 정말 깊었어요. 맛있습니다. 고맙다. 원두는 좀 비싸도 맛이 다르더라고.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점점 더 세차게요. 장마가 길어지네요. 올해 유난히 심한 것 같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요즘 어떠니? 서현이랑은?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대화가 많이 없어요. 그럼 외롭겠구나. 좀 그렇죠. 어머님은 어떠세요? 나야 익숙해졌지. 하지만 가끔은 정말 숨이 막혀. 장모님의 목소리에 진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죠.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했어요. 집안이 순간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정전.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아, 장모님이 놀라셨어요. 괜찮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플래시를 켰는데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얼마 없네. 나도 핸드폰 가져올게. 장모님 핸드폰도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죠. 양초를 찾아야겠어. 찬장에 있을 거야. 비상용으로 둔 거. 어둠 속에서 양초를 찾아서 켰어요. 작은 불빛 하나가 부엌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뭔가 낭만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분위기 참 오랜만이네. 장모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빗소리와 촛불, 그리고 우리 둘만 있는 어두운 집. 뭔가 남다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배터리를 아끼려고 핸드폰을 끄고 옛날 손전등을 찾았어요. 혹시 손전등 없나요? 서랍에 있을 텐데. 다행히 건전지가 들어있는 손전등을 찾았어요.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이럴 때 유용하더라고요. 배전반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손전등을 켜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장모님도 따라오셨어요. 혼자 가지 마. 위험해.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장모님이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계셨어요. 조심하렴. 발을 헛디딜 뻔할 때마다 제 팔을 잡으셨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림자도 덩달아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배전반을 열어봤는데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손전등으로 비춰보면서 차단기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손이 미끄러져서 손전등을 떨어뜨렸어요. 캄캄해졌어요. 괜찮니? 장모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데 장모님 손과 마주쳤어요. 부드럽고 온기 있는 손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느낌이었죠. 손전등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장모님이 손전등을 주우셨어요. 다시 불빛이 켜졌죠. 하지만 우리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어요.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미안하다. 장모님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미안하세요?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위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우르르 쾅. 으악! 장모님이 깜짝 놀라서 제게 더 바싹 다가왔어요. 손전등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또 어두워졌죠.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빗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뿐이었어요. 무서워. 네, 조금요. 장모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손전등을 다시 집어서 켰어요.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어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위로 올라갈까?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하지만 선뜻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위로 올라오니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말 폭우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창밖을 보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졸졸졸. 뭐지? 이 소리, 설마. 급하게 지하실로 내려가 봤어요. 어머, 물이 새고 있어. 지하실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배수구가 막혀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었던 거죠. 큰일 났네. 장모님이 다급해 하셨어요. 지하실에는 소중한 그림들이 많았어요. 물에 젖으면 전부 망가지거든요. 빨리 위로 옮겨야 해요. 그래, 서두르자. 우리는 손전등을 여러 개 켜놓고 물건들을 2층으로 나르기 시작했어요. 캔버스부터 시작했죠.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혼자 들지 마. 같이 들자. 큰 그림은 둘이서 함께 들어야 했어요. 좁은 계단에서 몸이 자꾸만 부딪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젖은 바닥 때문에 미끄러웠어요.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조심해. 제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을 때 장모님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순간 몸이 완전히 밀착됐어요. 정말 가까웠어요.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저를 놓아주지 않고 계셨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서로의 얼굴이 정말 가까웠어요. 우리 뭐 하는 걸까? 장모님이 작게 속삭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젖은 옷 때문에 천이 더 선명하게 전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물은 계속 차올랐어요. 더 빨리 옮겨야만 했죠. 하지만 이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한 마음이었죠. 일어나자. 장모님이 먼저 몸을 일으키셨어요. 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나머지 짐을 옮기는 동안에도 계속 그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따뜻했던 장모님의 천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 같았어요. 물건을 다 옮기고 나니 둘 다 녹초가 됐어요. 젖은 옷, 축축한 머리카락. 하지만 무언가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고맙다.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도움이 되었나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어요.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니 완전히 지쳤어요. 옷도 젖고 몸도 끈적거렸죠. 샤워부터 하렴.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감기 걸린다. 장인어른 옷이 있으니 갈아입어.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쌀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장모님과의 신체 접촉들, 그때마다 느꼈던 떨림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장모님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어요. 편안한 실내복이었는데 왠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구나. 태풍주의보까지 내렸다던데요.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어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렴. 장모님이 제안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들어가 봐야죠. 이 비의 위험에 창밖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촛불을 더 켜놓고 거실에 앉았어요. 손전등 배터리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심심한데 그림이나 그릴까? 장모님이 작은 캔버스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림 정말 못 그립니다. 괜찮아. 재미로 하는 거니까. 붓과 물감을 준비했어요. 촛불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뭘 그릴까요? 음, 오늘을 그려보자. 오늘을요? 음, 비 오는 날, 너와 나. 묘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붓을 함께 움직여 주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손 위에 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집중하려 했지만 장모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플로럴 계열의 고급스러운 향이었죠. 색을 섞어보자. 파란색과 회색을 섞으니 빗방울색이 나왔어요. 와, 진짜 비색깔이에요. 그렇지? 색깔에도 감정이 있단다. 물감을 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미술 이야기, 인생 이야기들을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평온해져. 그런가요?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캔버스에 담는 거야. 기쁨도, 슬픔도, 고독감도. 고독감이라는 단어에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붓을 씻으려고 물통에 넣는데 장모님 손과 물속에서 마주쳤어요. 이번엔 물속에서의 접촉이었죠.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미안.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물속에서 손가락이 스쳤어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 때문인지 그림이 완성되어 갔어요. 비 오는 창가 그리고 어둠 속의 두 사람. 서툰 그림이었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일까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와인 한 잔 할까? 장모님이 제안하셨어요. 술도 드세요? 가끔 외로운 날엔 한 잔씩 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요즘 혼자 맥주 마실 때가 많거든요. 붉은 와인을 따라 주셨어요. 촛불에 비친 와인이 루비처럼 빛났어요. 좋은 와인이네요.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거야.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그런 것 같아.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와인은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렇지? 누군가와 함께 마시면 맛이 다르지.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가 깊어졌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요즘 정말 외로워. 장모님이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자꾸 출장을 가니 서현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집에 와서도 계속 통화하고. 맞아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에요. 와인이 들어가니 마음이 열렸어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죠.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지? 어떻게 아세요? 나도 다 겪어봤으니까. 장모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장인어른과는 어떠셨어요? 처음엔 좋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느낌이었어.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 정확해. 그게 가장 무서운 거란다. 어느새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이요. 지훈아,
네, 오늘 정말 고맙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 저야말로요.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 잔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촛불 때문인지 모든 게 몽환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이상하지 않니? 장모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뭐가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직접적인 말이었어요. 저도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 억지로 그런 건 아니니까. 와인잔을 내려놓는데 손이 또 스쳤어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 감촉을 음미하고 있었죠. 이거 잘못된 거 맞지? 장모님이 작게 속삭였어요.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와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나도 그래. 오늘이 정말 특별했어.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어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그럴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을 잊고 싶지 않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말 없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장모님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이번엔 확실한 의도가 있는 접촉이었어요. 지훈아, 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어요.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전등이 켜졌어요. 불 들어왔다. 정전이 복구된 거였죠. 환한 불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촛불의 은은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다행이구나.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밝은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봤어요. 와인 때문에 살짝 상기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비는 좀 잦아든 것 같아. 창밖을 보니 정말 비가 약해져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요. 네, 늦은 시간까지 죄송했습니다. 뭘, 나도 즐거웠어. 짐을 챙기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현관에 나왔을 때 장모님이 제 팔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지훈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야말로요. 환한 현관등 아래에서 마주 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내일 스위치 사러 와야겠죠? 핑계였어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스위치. 장모님도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뒤에서 장모님이 불렀어요. 지훈아. 네. 뒤를 돌아봤는데 장모님이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오늘 잘못된 건 아니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겠지? 네, 알아요. 하지만 조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된 감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환한 전등 아래에서도 마음의 어둠은 걷히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선명해진 것 같았죠. 그럼 정말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장모님이 작게 속삭였어요. 내일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를 맞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가 변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요. 스마트폰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내일도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집에 갈 거예요. 정말 스위치만 고치러 가는 걸까요?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출장 하루 더 연장됐어. 미안.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까요?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